자, 그러면 과학 강의를 시작할게. 일단은 어제 수업한 6장 이어서 뒤에 오늘은 62페이지를 한번 수업을 해볼게. 페이지 62페이지부터 나가는 거야. 오케이. 그 전에 우리가 또 어제 했던 게 또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까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서 빠르게 복습을 하면 처음에 나왔던 게 이제 전기 저항이야. 저항. 자, 60페이지 지금 잠깐 보는 거야. 저항인데, 저항은 우리가 뭐라 그랬지? 뭔가 물로 생각했을 때 물을 막는 그런 거를 생각하라고 했지. 그래서 저항은 뭔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 그러니까 전류의 흐름. 그러니까 우리 아까 물로 예를 들었을 때는 물의 속도를 방해하는 정도인 거지.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 이렇게 보면 되겠지.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다. 그래서 얼마나 저항이 센지, 그러면은 전압이 그대로일 때 힘을 그대로 주면은 저항이 이렇게 더 세면은 속도가 느리게 가고, 저항이 조금 약하면 속도가 빠르게 가고, 이렇게 되겠지.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 자, 이 저항의 크기는 뭐에 비례하고 뭐에 반비례하는지를 잘 알아야겠지. 자, 저항의 크기는 이게 비례한다는 표시이고, 이 도선의 길이, 이 도선의 길이가 길수록 우리가 부딪히는 게 커지잖아. 부딪히는 길이가 커지니까 도선의 길이가 길수록 저항 크기가 커지게 되고, 그 다음에 반비례하는 거는 도선의 단면적.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면적이었지. 면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반지름만 나왔으면 이 넓이를 실제로 계산해 준 다음에 비교를 해줘야겠지. 오케이. 그렇게 해서 저항 크기는 도선의 길이와 도선의 단면적에 비례하고, 단면적에는 반비례하고, 이제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저항이 달라진다. 이런 걸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기 저항이 작아서 전류가 잘 흐르는 거. 도체는 전기 저항이 작아.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른다. 여기 대표적인 게 이제 금속 같은 거지. 금, 은, 구리, 철 등등이 있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 뭔가 좀 쇠붙이 같은 느낌? 뭔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전류가 잘 흐른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제 부도체는 전기 저항이 매우 큰 거지. 저항이 커서 전압을 일정으로 줘도 전류가 잘 흐르질 않는 거야.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다. 오케이. 이런 것들은 뭐 유리, 플라스틱, 종이, 이제 중요한 게 고무도 있는 거죠. 고무를 기억해주면 좋은 게, 자, 우리가 전선을 생각해 볼게. 전선 여기 이렇게 보통 구리선 같은 걸로 많이 만들거든. 구리선을 이렇게 돼가지고 전기가 여기 잘 통하겠지. 근데 이렇게 전기가 잘 통하면 우리가 이렇게 충전기 선 이런 거 만지면 바로 감전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여기 바깥쪽에 이렇게 고무를 이렇게 다 감아 놓는 거야. 고무를 다 감아 놓는 거지. 그래서 고무선을 바깥쪽에 해 놓으면서 이 안쪽에는 실제로 전기가 흐르고 있지만 우리가 만지는 이 바깥쪽 고무에는 전기가 흐르지 않도록 고무가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로 한번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고무도 중요한 부도체이다. 부도체의 다른 이름이 이제 절연체이지.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도체는 전기 저항이 작아서 전류가 잘 흐른다. 금, 은, 구리, 철 이런 것들을 기억해주면 좋고, 부도체는 이름이 절연체와 똑같은데 이제 전기 저항이 커서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다. 유리, 플라스틱, 종이, 고무 등이 있다. 그래서 도선 이런 거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우리 충전기 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이렇게 해서 간단히 저항에 대해서 봐봤고, 오음의 법칙. 자, 오음의 법칙이 뭐였지? 혼자 한번 지금 읊어볼래? 아마 읊었겠지. 그래서 V는 I, R 이렇게 되겠지. V는 IR. 어제 이거 한 20번 외치고 잘하고 있지. V는 IR 이렇게 한번 하고, 그리고 또 V는 IR만 외우면 안 되지. V가 뭐고 I가 뭐고 R이 뭔지를 익숙해져야 돼. V는 전압이야. 전압은 뭔가 압력 같은 거, 힘, 뭐 누르는 힘, 그렇게 막 우리가 누르는 힘 같은 거를 전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전기적
압력. 그리고 I, 전류. 이거는 뭔가 흐르는 물의 속도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R, 저항. 이거는 막는, 저항하는 정도니까 막는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했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물로 이걸 이해를 하면 좀 더 쉽다고 했지. V는 IR인데 우리가 힘이 세면은 당연히 일정한 그 막는 힘이 일정할 때 뭔가 뭔가 막는 미는 힘이 세다는 건 내가 만약에 이렇게 누군가를 막고 있어. 근데 이게 만약에 유치원생이 나를 이렇게 밀어. 그러면 잘 안 밀리겠지, 속도가. 그래서 I가 작아. 근데 저항이 나랑 똑같은데 만약에 이런 마동석 같은 사람이 와서 날 밀어. 그러면 속도가 훨씬 빠르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전압이 클수록 R이 똑같다면 R이 일정. 뭔가 하나가 일정이야 이런 걸 비교할 수 있으니까 R이 전압이 올라가면 전류도 올라간다. 그래서 얘네들을 둘 간의 관계가 I나 V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이게 V고 이게 I여도 상관이 없다고 했지. 오케이.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이제 V랑 R도 보면은 I가 일정하면 이번에는 전류가 일정한 거야. 그러면은 일정할 때 내가 이거 1로 두라고 했지. 1로 두면은 V는 R이라고 했지. V는 R이면 R이 커지면 V도 커지는 거지. 그랬을 때 R이 커지면 V도 커져야 되는 거지. 전류가 일정하니까 속도가 일정하려면 저항이 커지면 막는 힘이 커지면 그만큼 힘을 세게 밀어줘야 속도가 똑같잖아. 그래서 이렇게 봐주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이렇게 된다. 이건 I 일정일 때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하나 일정인 게 가장 중요해. 그 다음에 이제 전압이 일정할 때 V 일정일 때는 이제 1은 I, R이지. 여기다 1 두 개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뭐 I는 R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저항이 커지면 전류가 작아지고 그치? 막는 힘, 똑같은 힘으로 미는데 막는 사람이 커지면은 속도가 느려질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저항이 작아지면 전류가 커진다. 이렇게 반비례 관계다. 이런 비례와 반비례 관계를 확실하게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저번 걸 복습을 해봤고 그래서 V, I, R에서 굉장히 익숙해져야 돼. V가 뭐라고? 전압. 스스로 한번 얘기를 해봐. 그냥 V는 전압, I는 전류. 이 말들이 익숙해져야 돼가지고 저항. 왜냐면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이 조금 복잡할 거야. 그래서 이 전류, 저항, 전압을 굉장히 막 여러 가지 쓸 거거든. 이거를 지금 한 3번씩만 외쳐보자. V는 전압, I는 전류, R은 저항. 오케이. V는 전압, I는 전류, R은 저항. 이렇게 해서 보면 좋고 우리 단위 기억하기로 했지. 단위. 단위는 V이자 전압은 단위가 볼트야. 볼트는 뭔가 이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볼트는 단위일 뿐이야. 단위. 오케이. 그래서 전압의 단위는 몇 볼트다. 뭐 예를 들어 뭐 3볼트, 뭐 2볼트 이렇게 볼트라고 읽어주고 표시도 V고 아마 V고 V라서 이 생각하기는 쉬울 거야. 근데 이제 헷갈리지 않은 게 볼트는 단위를 부르는 거고 여기 V는 전압이라고 불러야 된다. 오케이. 그리고 I 우리 뭐였지? 전류였지. 전류의 단위는 뭐였지? 우리 A 암페어. I 전류의 단위는 A 암페어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되고 R 저항. 저항의 단위는 옴이다. 오케이. 그래서 전압은 뭐 1V, 2V, 3V. 전류는 1A, 2A, 3A. 저항은 1옴, 2옴, 3옴. 이렇게 불러주면 되는 거지. 오케이. 단위를 잘 기억을 해주고 이 VIR은 그냥 전압, 전류, 저항을 부르는 말이고 볼트, 암페어, 옴은 단위를 의미하는 말이니까 이 둘을 헷갈리지 않도록 한번 계속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 V는 전압, I는 전류, R은 저항. 전압의 단위는 볼트,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 저항의 단위는 옴. 이런 거를 확실히 숙지하고 문제를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 확실하게 외우고 문제를 풀어. 자, 그래서 60페이지 복습을 한번 해봤고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좀 나오지. 어려운 부분이 여기가 이제 저항의 연결이야. 여기선 좀 집중을 해서 들어야 돼. 책에다가 표시도 하거나 뭔가 자기만의 표시도 하고 내가 어떻게 풀지를 생각을 하면서 그냥 눈으로 딱 보는 게 아니라
강의를 보면서 책에 표시할 부분을 표시하고 한번 그려보기도 하면서 따라해봤으면 좋겠어. 오케이. 저항의 연결인데 이제 두 가지가 있어. 1번이 직렬 연결이고 2번이 병렬 연결. 병렬. 자, 이게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볼 거야. 보통 이제 우리가 도선을 회로를 볼 때 이렇게 일단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기본적인 이제 회로인데 이걸 기억하고 있으면 좋아. 이게 이제 우리 보통 말하는 건전지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건전지. 건전지가 이렇게 전류를 흘러줄 거잖아. 근데 이제 큰 쪽을 플러스, 작은 쪽을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나도 큰 게 양수니까 뭐 플러스로 외우고 작은 게 음수라서 이렇게 마이너스로 외우긴 했거든. 표시가 이런 표시야. 그래서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보고 그러면 전류는 플러스에서 나와서 이렇게 마이너스로 흐른단 말이야.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쪽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가는 거야. 이걸 꼭 기억을 해줘야 되고. 자, 전류 방향은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간다.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갈 텐데 여기 이렇게 저항이 있지. 저항 표시가 이거야. 저항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시하면 돼. 뭐 개수는 상관없는데 보통 한 3개 정도만 그리면 돼.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3개. 그래서 저항을 이렇게 표시를 한다. 그래서 회로는 이렇게 구성을 하고 여기서 건전지가 나와서 여기 저항이 있고 여기 이제 전류가 흐른다. 여기가 V겠지, V. 여기 이쪽에 건전지에 보면은 몇 볼트짜리 건전지 이러잖아. 그러면서 건전지에 걸리는 게 전압이고 우리가 흐르는 게 전류. 여기 이렇게 걸리는 이런 저항들이 R, 저항인 거지. 오케이. 자, 이렇게 보통 이런 회로가 이렇게 구성되는데 직렬은 우리가 이 저항도 여러 개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한 개만 쓰는 게 아니지.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를 건전지 같은 게 걸려 있는데 여기에 저항이 이렇게 일렬로 하나 연결돼 있고 이렇게 하나 연결돼 있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직렬이라고 그래. 직렬이라고 하고 이렇게 건전지가 연결돼 있고 이렇게 저항이 연결돼 있는데 저항이 이렇게 갈라져서 위아래로 있는 거야. 이렇게 위아래로 있는 거를 병렬이라고 해. 자, 병렬과 직렬의 차이점은 얘네들은 여기가 전류가 이렇게 I가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잖아. 전류가 흐르면 전류가 여기도 이렇게 지났다가 전류가 여기 똑같이 여기도 I가 지났다가 이렇게 오는 거지. 근데 여기서 똑같이 이제 I라는 전류가 가는데 전류가 여기랑 여기로 나눠져서 흘러. 이게 똑같진 않아. 근데 이게 저항의 값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건 나중에 좀 더 이제 나중에 배울 거고 아무튼 이게 전류가 갈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를 I1, I2라고 해볼게. 그래서 여기서 전체 전류 I가 I1과 I2로 갈라지는 거야. 그래서 I가 I1 더하기 I2랑 같겠지. 갈라져서 얘가 여기 이렇게 가고 다시 왔을 때 여기서 또 만나겠지. 만나면 또 다시 얘가 그대로 전류 I가 되는 거야. 여기는 계속 I가 지나가는데 이쪽 저항에는 I1 좀 더 작은 전류가 걸리는 거지. I2 이렇게 작은 전류가 걸리게 되는 거지. 이렇게 전류가 갈라져서 다가 다시 모아지면 저항으로 그러면 병렬 연결인 거고 계속 이렇게 갔다가 하나 거치고 또 다음 거 하나 거치고 이렇게 되면은 이런 걸 직렬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병렬은 위아래로 갈라진다. 그리고 직렬은 이렇게 쭉 나란히 연결하는 거다. 한 줄로. 오케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병렬은 그래서 여기 저항 걸려있는 여기랑 여기 끝이 서로 이제 같은 거지. 같게 연결을 해주는 거지. 직렬은 여기 이렇게 서로 나란하게 연결을 해주는 거고. 오케이.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에서 우리가 각각 전압, 저항, 전류를 계산을 해야 돼. 자, 봅시다. 여기가 좀 어려워요. 집중을 해서 들었으면 좋겠어. 자, 우리가 구할 게 항상 V랑 I랑 R을 구한다는 걸 생각해. 구하기. 그래서 이거를 직렬에서는 어떻게 구하고 병렬에서는 어떻게 구하는지를 각각 숙지를 해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이제 한번 수업을 들어가 볼게. 먼저 직렬이야. 직렬이 아마 좀 애들이 이해하기엔 편한 것 같더라고, 처음에. 그냥 좀 직관적이어서 직렬, 연결. 자, 이렇게 되는데 자,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저항이 이렇게 연결돼 있고 저항이 또 이렇게 연결돼 있지.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돼 있어. 자, 이렇게 해서 건전지에서 이 건전지에서 일정한 전압이 걸리는 전압을 주는 거야. 힘을 여기서 펌프를 해주는 거지. 펌프라고 생각하면 돼. 일정한 전압을 줄 거야. 뭐 예를 들어 5V 이런 느낌으로 준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V 전압을 준다. 펌프. 그리고 이제 그 펌프에서 힘을 받은 물들이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뭔가 여기서는 물이 바로 이제 나오니까 여기가 전류가 큰가? 그리고 여기서는 저항이 걸리니까 여기가 I가 작아지나? 이게 저항이라고 했잖아. 뭔가 막는 힘. 그래서 여기서는 빠르게 오다가 여기 막으면 작아지나가 아니라, 그건 약간 좀 설명을 위한 느낌이었던 거고, V는 IR에서. 그거는 설명을 위해서 그냥 크기 관계. 어떤 게 커지면 어떤 게 커진다. 이런 거를 보는 정도로만 보면 좋고, 전류는 항상 여기 안에서 똑같아. 전류는 똑같. 그러니까 미리 이 저항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이 전류가. 막는 힘도 다 알고 있어서 미리 여기서 전류가 그거에 맞춰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빨리 나왔다가 저항을 만나서 이제 느려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저항이 두 개 있구나 해서 이 V랑 저항의 크기에 맞춰서 전류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좀 더 편하겠지. 그래서 전류는 어디든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렇게 직렬 갈라지지만 않으면 돼. 갈라지지만 않으면. 그래서 전류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오메 법칙을 진짜 많이 쓸 거야. 오메 법칙. 아까 앞에서 잘해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지. 오메 법칙은 V는 IR이었지. 자, V는 IR, V는 IR. 자, 이걸 이제 익숙해져야 돼. 자, 이제 한번 직렬을 시작해 볼게. 여기서 너무 이걸 많이 그렸으니까 다시 한번 크게 그려볼게. 자, 이렇게 직렬 연결을 그렸어.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전체 V 전압이 있을 거지. 그리고 이거를 가는 전체 I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직렬은 여기서 따로 갈라지는 거 없이 계속 I가 이렇게 한 선만 따라서 가잖아. 그치? 갈라지는 거 없이. 아까 병렬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가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가 나눠진단 말이야. 물줄기가 나눠지는 것처럼. 그치? 그래서 나눠지는데 직렬 연결에서는 나눠지지 않는다. 그래서 전류가 항상 일정한 거지. 그래서 여기를 저항 1번이라고 하고 여기를 저항 2번이라고 할게. 그러면 자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전류가 이렇게 흐를 텐데 여기 저항 1번을 지나는 전류 여기를 전류 I라고 하고 2번을 지나는 전류를 I2라고 할게. 그냥 어차피 다 똑같은데 여기를 지나는 순간의 전류를 표시를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방금 여기는 어차피 똑같은 전류가 지난다고 했지. 그러면은 그래서 I는 I1은 I2 다 같다. 그러니까 전체 전류가 다 같다.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노선 전체의 전류와 같다. 직렬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이건 별로 어렵지 않지.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그러면 한번 볼게. 자, 여기 이제 전류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여기도 오메 법칙을 적용할 수 있겠지. 여기 전류가 흐르고 저항이 있기 때문에 저항에 전류가 흐르면 이제 전압이 걸리는 거야. 전압이 걸려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걸려 있는 전압을 IR1이라고 할 수 있겠지. 이게 I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I랑 똑같으니까. 여기에 걸려 있는 전압이 V 여기 1이라고 할게. V2는 I는 IR2라고 볼 수 있겠지. V는 IR2. 이거 이해되지? 오메 법칙이 V는 IR이니까 R1에 걸려져 있는 전압을 V1은 IR1. 그래서 전압은 보통 이렇게 양 끝에 이렇게 걸려 있다고 표현해. 그래서 여기서 차이가 V1인 거야. 여기 차이가 V2인 거지. 오케이. V2이고 이 도선 안에서는 전압의 차이가 없어. 전압의 차이가 0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서 내가 아까 어제 설명을 했을 때 살짝 어렴풋이 설명을 했는데 전압은 무조건 여기 사이에 걸리는 차이를 전압이라고 했거든. 왜냐면은 물줄기가 얼마나 높이에서 이 높은 곳, 낮은 곳 이렇게 해서 얼마나 차이 나냐 이런 거를 펌프의 차이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간격
어디부터 어디까지 전압을 보면 되는데 그냥 저항 어딘가 끝에서 끝까지 보면 되고 여기도 끝까지 보면 돼. 다른 저항 나오기 전까지만. 그리고 이 도선 안에는 전압의 변화가 없어. 전압 변화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직렬에서는 이렇게 V1과 V2를 더하면 V가 돼. V는 V1 더하기 V2야. 이거를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해보면 정리를 해볼게. 자, 이제 저항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건전지가 이렇게 걸려 있어. 건전지는 전압이라고 했지? 전압을 V라고 하고 여기를 저항 1번, 저항 2번이라고 하고 우리 여기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할게. 잠깐만. 오케이. 잠깐 밖이 시끄러워서 문 닫고 왔어. 그래서 직렬 연결해서 저항이 이렇게 나란히 연결돼 있고 전류가 공통적으로 흐르고 전압도 공통적으로 준다. 그랬을 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1이라고 하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2라고 할게. 이렇게 걸리는 전압. 책도 보면 아마 좀 이해가 될 거야. 그랬을 때 V1과 V2 이렇게 걸리는데 오메 법칙을 이용하면 여기에 지나는 전류는 I잖아. 그대로. 여기도 지나는 전류도 I고. 맞지? 그랬을 때 여기에 걸리는 V1은 I 곱하기 R1이고 그리고 전압은 V2는 I 곱하기 R2다. 그리고 이걸 전압을 두 개를 이렇게 나란히 있으면 전압은 더할 수 있거든. 전압은 나란히 있으면 더할 수 있어. 그래서 전압은 V1 더하기 V2가 V랑 같다. 이렇게 생각해요. V는 여기 전체 건전지의 전압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전압은 나란히 있을 때 더할 수 있다. 그래서 직렬에서는 전압은 이렇게 나오면 전압은 더해서 전체 전압이 되고 전류는 그냥 일정하다. 다 똑같다. 생각을 하면 되겠지. 오케이.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책을 한번 볼게. 책에서 우리 그 62페이지에 표 있는데 직렬 연결 보면은 밑에 저항의 연결, 저항을 한 줄로 연결하는 방법이라고 하지. 그런 것처럼 이렇게 연결돼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여기에 R1이고 R2면 V1과 V2 그리고 여기 전류가 I로 똑같이 지나가는 거지. 그랬을 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1은 I R1으로 계산할 수 있고 여기 V2를 I 곱하기 R2로 계산할 수 있다. 나중에 이제 숫자가 나오면 어느 한 곳이 비어있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압을 모르겠다. 전압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전류를 알고 저항을 알고 있으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계산할 수 있겠지. 이런 걸 계산하는 걸 앞으로 할 거야. 자, 그러면은 전류 밑에 보면은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모두 같다. 그렇지? 전체 전류와 같다. 그렇지? 우리 회로에서 이게 뭐 어디 갈라지는 데가 없으니까 물의 흐름은 똑같을 거 아니야. 그렇지? 물의 흐름이 똑같다. 전류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전압은 저항의 크기에 비례한다. 왜냐면 저항이 클수록 전압이 커지는 거는 전류가 일정하잖아. 근데 우리는 V는 IR이지. 그러면은 전류가 다 똑같아. 전류가 다 똑같아. V는 IR, 여기도 V는 IR이고 I가 똑같아. 그러면은 저항이 얘가 크고 만약에 얘가 작아. 그러면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얘가 더 크겠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얘가 더 작겠지. 그치? 그래서 저항이 크면 클수록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커지는 거지. 왜냐면 물의 힘이 똑같으니까 막는 힘이 커질수록 여기에 세게 보내줘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도 V는 IR. V는 IR이기 때문에 I 작으면 V도 작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지. 오케이.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 전체 저항. 저항이 길이가 길어지는 것과 같은 효과. 그래서 이 직렬 연결에서는 저항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저항을 이렇게 R1, R2라고 했을 때 이거를 1:1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로 붙어 있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래서 R1 더하기 R2랑 똑같다. 저항을 더한 거랑 똑같다는 거지. R1 더하기 R2.
한번 볼까? V 이렇게 있지. 그리고 여기 전류가 똑같이 I로 흐른다고 해볼게.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걸리는 저항압이 V1은 IR1이었고 여기는 이 사이에 걸리는 전압은 V2는 IR2였지. 근데 여기 이렇게 양 끝에 걸리는 전압은 뭐였어? 이걸 두 개 더하면 된다고 그랬지. 그러면은 V1 더하기 V2니까 IR1 더하기 IR2지. 그러면은 I로 묶어서 R1 더하기 R2라고 볼 수 있단 말이야. 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V가 전압이 있고 여기 걸리는 전압이 V고 여기가 I잖아. 그러면은 여기 걸리는 전압은 똑같이 V랑 같고 그래서 V는 I 곱하기 R1 더하기 R2인 거지. 그래서 얘네들이 같게 돼. 오케이? 그래서 저항이 이렇게 나란히 있으면 그대로 더하면 거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고 그 다음에 특징 밑에 보면 자, 어차피 물줄기가 한 곳으로밖에 안 흐르기 때문에 어디 한 곳에서 저항이 하나라도 끊어지면 전체가 다 안 흐르겠지. 만약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 저항에서 이게 빵꾸가 났어. 그래서 이렇게 끊어졌어. 이게 끊어진 표시인데 이렇게 끊어졌어. 그러면 물줄기가 흐르다가 여기서 끝나겠지. 그래서 더 이상 흐르지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직렬은 좀 이런 게 하나가 좀 고장이 나면은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은 바로 이게 멈춰버린다는 문제점이 있는 거지. 두 저항 중 하나라도 끊어지면 회로 전체가 흐르지 않는다.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회로가 아예 마비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어. 오케이. 지금까지 직렬 연결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는 이게 진짜 헷갈리거든, 처음에. 그래서 헷갈리는 만큼 자주 보고 익숙해지고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돼. 그래서 이렇게 저항이 이렇게 일렬로 연결돼 있고 전압이 이렇게 돼 있다. 걸려 있다. 전체 전압이. 그리고 조선상에서는 여기 전압이 변하지 않고 여기 걸려 있는 전압과 여기 걸려 있는 전압만 더해주면 된다. 오케이? 그랬을 때 여기 R1이고 여기를 R2라고 하면 V1과 V2가 여기 각각 사이에 이렇게 걸려 있는데 V1과 V2가 어차피 어차피 전류는 물줄기는 똑같을 거 아니야. 같은 관을 흐르니까. 똑같기 때문에 V1은 IR1, V2는 IR2, 그리고 이 전체 V는 V1과 V2를 더해준 것과 같다. 그리고 여기 저항을 다 더해서 R1 더하기 R2랑 이거랑은 같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지.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고, 간단하게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 어떻게 구하나. 자, 보면은, 자, 이렇게 전압이 이렇게 걸려있고, 저항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오케이. 이렇게 걸려있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3옴. 우리 저항의 단위 옴이었지. 3옴이고, 여기에 5옴이 걸려있어. 오케이. 그리고 이 전체에 8V를 주는 거야. 8V.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구하나 할 수 있겠지.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전류와 전압을 계산할 수 있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여기에 걸리는 I를 계산하고 싶고 여기 각각 사이에 여기 V1과 V2를 계산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먼저 여기 저항 이렇게 있지. 우리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계산하려면 V는 IR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류가 필요하단 말이야. 얘를 먼저 구해야 돼. 얘를 어떻게 먼저 구하냐면 이거는 약간 공식처럼 생각하면 돼. 직렬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회로를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주는 거야. 하나로. 그러면 여기가 3 더하기 5겠지. 저항을 더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직렬에서는 3 더하기 5겠지. 그러면은 여기가 8V고 여기가 전체가 8ohm이 되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V는 IR을 쓸 수 있는 거야. V는 IR. V는 IR 쓰면은 V가 8, R이 8. 그러면 I는 1A가 되겠지. 1A. 그래서 I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저항을 하나로 합쳐서 I를 먼저 구하는 거야. 그래서 1A. 1A가 됐고,
자, 그럼 각각의 이제 V는 IR을 적용하면 되겠지. 그러면은 여기 I가 1인 게 다 밝혀졌으니까, 여기 전체가 다 1인 게 밝혀졌으니까 V1은 1 곱하기 3, 그래서 3V가 되고 V2는 5 곱하기 1, 아니지, 그러니까 전류 곱하기 저항이면 1 곱하기 5가 돼서 5V가 된다. 그럼 확인 한번 해보려면 우리는 전압 여기 더하면 똑같다고 그랬지. 3V, 5V 더하면 똑같이 8V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생각을 해보면 방금 이렇게 돼 있을 때 8V가 있었는데 여기가 3ohm이고 여기가 5ohm이었을 때 여기에 3V가 걸리고 5V가 걸렸단 말이야. 자, 그렇게 보면은 여기 8V가 이렇게 있고 8V가 여기서 이렇게 나눠질 거 아니야. 그렇지? 여기 이렇게 V1과 V2로 나눠지겠지. 자, 이렇게 나눠지는데 어떻게 나눠지냐? 이 저항에 비례해서 나눠진다는 거지. 3대 5로 나눠진다는 거지. 8이. 만약에 여기가 16이었어. 16V였어. 그러면은 3대 5로 되면은 여기가 6V, 10V가 돼서 16V가 맞춰지겠지. 오케이? 그래서 직렬의 중요한 특징은 전압을 더할 수 있다. 전압을 더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뭐에 비례하냐? 저항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 저항 크기만큼 3대 5지. 3대 5로 여기 전체 전압을 나눠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3V, 5V가 되는 거지.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전체 전류는 어떻게 구하냐? 전체 전류는 뭐 이렇게 나눠서 구한 다음에 여기가 3V, 5V고 3ohm, 5ohm이었지. 그러면은 8V. 그러면 여기서 각각도 어차피 전류가 똑같으니까. 그러면은 V는 IR 쓰면은 3V, 3이고 R이 3이니까 I가 1A로 구해지고 여기도 똑같이 V는 IR 쓰면은 V가 5고 R이 5기 때문에 I도 1로 된다. 오케이? 이렇게 생각해서 풀면 돼. 그래서 문제를 푸는 순서대로는 먼저 전압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저항도 이렇게 만약에 주어진다. 그러면은 저항이 이렇게 있겠지. 그러면은 이 저항의 비율대로 이 V를 나눠주면 되는 거지. R1, R2를 이제 이용해서 V를 나눠주면 되는 거지. V를 R1 대 R2로 나눠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걸리는 이 전압을 알았잖아. 그리고 저항은 원래 알고 있지. 그러면 이제 각각의 전류를 똑같이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구해주면 아마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겠다. 한번 해보고. 그러면 지금 한번 잠깐 멈추고 시간을 줄 테니까 내가 문제를 줄 테니까 이거 한번 풀어봐. 지금 멈추고 풀어봐. 그냥 아무 종이에다. 이렇게. 여기에 15V가 걸려있어. 그리고 여기가 2ohm과 3ohm의 저항이 있어. 자, 그렇다면 문제 V1과 V2 그리고 여기 흐르는 전류 I를 구해보세요. 자, 멈추고 한번 풀어봐봐. 오케이, 멈추고 풀었지? 멈추고 진짜 풀어야 돼. 이거 안 해보면은 진짜 그냥 감이 안 잡혀가지고 엄청 어려울 거야. 그래서 지금 직접 무조건 해보고 부딪혀 봐야 돼. 해봐서 어렵다. 그러면 설명 한번 다시 듣고 다시 한번 해봐. 자, 했을 때 먼저 저항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전압을 저항에 따라 나눌 수 있다고 했지. 그랬을 때 2대 3으로 나누려면 15를 그러면은 15를 5개 중에 2개잖아. 그러면 5분의 2라고 볼 수 있겠고 15 곱하기 5개 중에 3개니까 5분의 3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면 여기가 6V, 여기가 9V로 나눠지게 되겠지. 자, 그럼 V1과 V2는 구했어. 여기가 6V, 여기가 9V. 구했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전류 하나밖에 없지. 전류는 근데 여기 2ohm이 걸려있고 6V가 걸려있는데 그는 V는 IR에 써가지고 여기 V에 6이 들어가고 R에 2가 들어가니까 I는 3이 돼야겠지. 여기 똑같아. 여기도 보면은 V는 IR이면 V가 뭐야? 9, R이 3이지. 그러면 I도 역시나 3. 그래서 똑같이 전류가 그대로 흐른다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자, 이렇게 구하면 된다. 이게 또 잘 이해가 안 되면 한 번 더 강의를 다시 돌려보면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 여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 많이 연습을 해야 돼. 약간 우리 막 연례방정식 계산 연습하고 뭐 천체 그 달 모양 연습하고 그랬던 것처럼 연습을 많이 해줘야 좋을 것 같아. 자, 이렇게 해서 직렬 연결을 한번 봤고, 이제 좀 애들이 헷갈려하는 병렬 연결을 한번 볼게요. 자, 조금 힘들면 영상 멈추고 잠깐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쉬었다가 와서 병렬을 들어도 좋을 것 같아. 이번에 영상이 좀 길어가지고 좀 힘들 수도 있어. 그래서 직렬 한번 듣고 직렬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읽어본 다음에 좀 직렬이 익숙해졌다. 그러면 10분 정도 있다가 병렬을 들어도 되겠어. 그래서 멈췄다가 잠깐 들어봐. 그래서 자, 그러면 쉬었다고 생각하고 병렬을 시작할게요. 병렬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 이렇게 갈라지는 거야. 끝이 갈라져서 이렇게 돼가지고 돼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또 건전지가 이렇게 보내주고 저항 1번과 저항 2번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특징은 아까는 전류가 여기 저항 1번과 저항 2번에 오는 전류의 크기가 다 똑같았어. 왜냐면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뭐야? 갈라지지. 여기서 이렇게 전류가 I로 온다고 했어도 여기서 이렇게 갈라질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류가 같은 게 아니라 전류가 다르다. 직렬은 뭐였어? 직렬에서는 한번 다시 생각해보면 전류가 똑같, 전압은 더하면 된다. 더하면 전체 전압이랑 같지. 자, 이거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병렬은. 여기 직렬은 전류가 똑같고 전압이 더하면 전체 전압이 되는데 반대로 얘는 전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병렬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병렬은 일단 전류가 더하면 전체 전류와 같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압은 똑같다. 이번엔 전압이 똑같아. 그래서 전압이 똑같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자,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걸리는 V2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걸리는 V1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V1과 V2가 똑같다. 이걸 이용할 거야. 그리고 여기 I1과 I2로 나눠지는데 전체 I는 I1 더하기 I2다. 이거 두 개를 이용할 거지. 그래서 직렬과 헷갈리지 않게 주의를 해줬으면 좋겠어. 오케이. 어차피 뒤에 다시 또 한번 정리를 할 건데 그래도 한 번 더 보면 좋겠지. 그래서 정리를 회로를 지우고 그려볼게. 회로도를 많이 그려봐야 돼. 이거는 스스로. 지금도 한번 연습방에 천천히 따라하면서 그려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이렇게 갈라지고 이렇게 저항이 있고 저항이 있다. 자,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있지. 자, 그래서 여기를 R1, 여기를 R2라고 볼 수 있고 여기를 V, 흐르는 전류를 I. 자, 그랬을 때 전류가 이렇게 가다가 갈라진다고 했지. 갈라지는데 여기로 지나는 전류를 I1, 여기로 지나는 전류를 I2라고 할게. 자, 그래서 아까 말했던 특징이 전류는 더했을 때 같아지고 전압은 같다. 그냥 같다. 그래서 전체가 같기 때문에 여기가 V1이라고 하고 여기 저항 2번에 걸리는 거를 V2라고 할게. 여기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V1, 여기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V2라고 할게. 오케이. 자, 그렇게 봤을 때 V1과 V2가 똑같아야 돼. 근데 V1과 V2가 각각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식을 한번 볼까? 오음의 법칙을 쓰는 거지. V1은 I1 곱하기 R1인 거지. 그치? V2는 I2 곱하기 R2인 거지. 오케이? 자, 이렇게 되는데 이 V가 다 뭐랑 똑같냐? 여기 다른 게 안 걸렸기 때문에 전체 V랑 똑같단 말이지. 우리가 전체 처음에 흘려주는 펌프 V랑 똑같기 때문에 이것도 V랑 같고 얘도 V랑 같게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병렬에서는 어떻게 풀면 되냐? 우리가 전체 전압이 있잖아. 전체 전압이 있으면 이거를 일단 전체 전압이 있으면 여기 사이에 다른 정하고 이렇게 병렬만 있을 때 여기가 V1도 V고 V2도 V이기 때문에
저항을 다 알고 있으면 우리가 각각의 이 전류들을 알고 수 있는 거지. 오메 법칙을 통해서. 그러면 이 I1과 I2를 구하게 되면 이걸 더해서 전체 I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똑같이 여기서도 걸리는 전압도 구해볼 수 있고, 여기는 전류, 전체 전류 이런 것도 구해볼 수 있다. 그래서 한번 볼까? 자, 이렇게 했을 때 저항이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자, 그러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5V야. 아니다. 15V. 그리고 여기를 3옴, 여기를 5옴 이렇게 했지. 그리고 우리는 구하고 싶은 게 여기 I1, I2, I, V2, V1을 구해보고 싶어. 어떻게 구할까? 자, 먼저 병렬에서는 같은 게 전압이 같다. 전압이 같다. 아까 직렬은 전류가 같다. 그래서 헷갈리면은 직렬에서 먼저 이게 한 선으로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 전류가 같다는 걸 이용해서 반대로 병렬은 전압이 같구나 라고 생각하면 좀 더 편하겠지. 전압이 같기 때문에 여기 V1과 V2가 모두 V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이게 15가 되는 거야. 그래서 15가 되는 거지. 오케이? 자, 이제 15가 되고, 자, 그럼 여기서 얘네들로 V는 IR을 할 수 있지. 그래서 V가 15, R이 3, 그러면 I는 5A가 되겠고, 여기서 두 개도 보면은 V는 IR이면 V는 15, R은 5 되기 때문에 I가 3A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I1과 I2를 구했어. I1은 5A, I2는 3A 이렇게 구했지. 그러면 I1 3, I2 5. 그러면 이 전체 전류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갈라진다고 했지. 그러면 얘가 8이 되겠지. 8A.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이거를 하나의 저항으로 만드는 거를 한번 해볼게. 병렬에서. 우리가 아까 직렬에서 보면은 이건 직렬이야.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를 하나의 저항으로 만들고 싶어. 하나의 저항으로 만드는 크기가 똑같은 게 뭐냐 했더니 여기서는 R1과 R2가 있을 때 그냥 R1 더하기 R2를 하면 된다. 이렇게 했었지. 근데 이제 병렬에서는 조금 헷갈릴 수 있어. 병렬에서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있을 때 저항 1번과 저항 2번이 있을 때 이거를 만약에 저항 하나로 이렇게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걸 좀 기억해 주면 좋아. R1 더하기 1 더하기 R2분의 1 이 전체 여기 R분의 1인 거야. 여기 R이. 더한 다음에 이거 한 번 더 뒤집어 줘야 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볼게. 천천히 한번 따라와봐. 자, 이렇게 아까 문제로 똑같이 한번 볼게. 문제를 한번 싹 봐보면 15V가 있었고 여기 3옴, 5옴이 있어. 그치? 여기 전류가 이렇게 있었지.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우리가 걸리는 게 다 15V이기 때문에 여기도 15V가 걸리고 여기도 15V가 걸려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5A.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3A 이렇게 됐었지. 왜냐면 전류와 저항을 곱하면 전압이 되니까. 그래서 5랑 3을 더해서 이쪽으로 5, 이쪽으로 3을 더해서 이쪽으로 8이 되겠지. 그래서 전체가 8이 된 거야. 자,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저항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이렇게 하나의 저항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 그랬을 때 여기에 8이 흐르고 15가 되면은 V는 IR 써볼게. V는 IR. 그러면은 V가 15, I가 8이면 R은 8분의 15가 되겠지. 여기가 8분의 15인데 이게 어떻게 나왔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게 전체 그냥 R이고 얘가 R1, R2지. 그러면은 R1분의 1과 일단 R2분의 1을 더해. 그러면은 3분의 1과 5분의 1을 더하면 15분의 8이 되겠지.
그리고 그걸 뒤집어줘. 그러면 8분의 15가 돼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한번 연습을 해볼까? 자, 지금 내가 문제를 몇 개 줄 테니까 한번 이걸 해봐. 어떻게 하냐고? R1과 역수와 R2의 역수를 더한 뒤 이에서 나온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이렇게 뒤집어주면 우리가 하나의 저항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는지 한번 계산해봐. 4옴, 2옴, 5옴, 7옴. 이게 다른 문제야. 이거 1번이고 이거 2번이야. 이게 하나의 저항으로 이렇게 바뀌었을 때 어떻게 될 건지를 한번 지금 멈추고 해봐. 잠깐 시간을 줄게. 자, 지금 멈추고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R1과 R2를 역수를 취해서 더한다고 했지.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 그러면은 4분의 3이 되고 그걸 뒤집은다고 했지. 그래서 여기 R은 3분의 4가 된다. 항상 뒤집는 걸 잊지 말아야 돼. 여기서는 5분의 1 더하기 7분의 1 하고 35분의 12가 되는데 이걸 뒤집으면 12분의 35옴이 되겠지. 자, 뒤집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직렬도 한번 연습을 해볼게. 하나의 저항으로 만든다는 건 그러니까 좀 더 편하게 보기 위한 거지. 직렬이 이렇게 있어. 그럼 이건 편하지. 3옴과 7옴이 있어. 이거를 하나의 저항으로 만든다면 이건 바로 해볼까? 오케이, 그치. 3 더하기 7 옴에서 10이 바로 되겠지. 그래서 직렬은 그냥 저항을 더하면 돼. 근데 병렬은 저항을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래서 직렬은 좀 더 편하게 생각하면 되고 그거의 반대로 병렬을 다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직렬을 보면은 이렇게 저항이 더해지잖아. 그러면은 전체 하나로 저항으로 모았을 때 이게 저항이 커진단 말이야. R1에 R2가 있기 때문에 R1 더하기 R2가 되지. 그래서 저항이 커져. 하나로 모았을 때. 그치? 하나로 모으면 커지기 때문에 뭔가 우리 이런 저항이 도선의 길이가 길수록 커졌잖아.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모여서 긴 똑같은 성질을 나타내는 저항은 이렇게 길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연결되면 일렬로 연결되면 길어야 되기 때문에 저항이 커지게 되겠지. 자, 그런데 병렬을 보면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얘가 3, 4 이렇게 되면은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은 12분의 7이 되고 뒤집으면은 7분의 12가 되지. 7분의 12 어떻게 보면 작아진단 말이야. 그렇게 되는 건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도 똑같이 이렇게 아까 저항 초반에 봤을 때 이렇게 있는데 이건 이제 이 두께가 두꺼워지는 거지. 두께가 두꺼워진다고 생각하면 되지. 위아래로 더하니까. 그치? 두께가 두꺼워져서 얘는 저항이 오히려 작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편할 것 같아. 그래서 공식들을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특징 병렬 연결 한 번 더 그 책을 한번 볼게. 62페이지 보면은 여러 개의 저항 양 끝을 나란히 연결하는 방법.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 양 끝이 이제 똑같다는 거. 여기에 끝이. 끝이 똑같이 나란히 연결하는 방법이고 R1과 R2가 있는데 이거를 하나의 저항으로 바꾸면 R1 더하기 R 이거 이렇게 각각 더해준 다음에 뒤집어주면 된다. 뒤집어주는 거 항상 까먹지 말고 이건 많이 연습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하면 되고 밑에 전기 회로도 한 번 더 보면 전체 저항이 똑같지 아니 전체 전압이 똑같지. 전압이 똑같고 전류가 갈라진다. 그리고 전류는 이제 저항의 크기에 반비례한다 라고 했는데 이건 또 보면 당연한 얘기야. 왜냐면은 자, 이렇게 갈라지고 이렇게 되지. 자, 근데 여기 걸리는 게 똑같잖아. 예를 들어 여기 사이에 걸리는 게 똑같이 10이라고 쳐볼게. 여기 똑같이 10. 그러면은 여기에 똑같이 10이 걸리지만 얘가 만약에 2옴이고 5옴이면 저항이 작을수록 전압이 똑같으면 저항이 작을수록 전류가 커지고 그 다음에 저항이 커지면 전류가 똑같이 작아지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여기가 5A 그러니까 2A로 저항이 작은 쪽이 더 커지게 되는 거지. 저항이 작기 때문에 더 커진다.
그래서 이 곱이 일정하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나눠진다. 전류가 나눠지는데 저항이 작은 쪽으로 더 많이 간다. 생각해보면은 이해가 되지. 왜냐면 얘가 좀 더 나는 가고 싶은데 전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는 가고 싶어. 이렇게 가고 싶은데 저항이 얘가 작아. 얘가 저항이 커. 그럼 나는 저항이 약한 쪽으로 가서 막 이렇게 나가고 싶지 않을까? 그치? 많이?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쪽 저항이 작은 쪽으로 많이 가고 저항이 큰 쪽으로 조금 간다. 이게 정렬하고 조금 다른 점이지. 왜냐면은 근데 전류는 여기 이렇게 똑같이 가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 간단하게. 내가 내는 문제니까 그냥 종이 같은 데다가 빈 곳에다 적으면 될 것 같아. 같이 풀어보고 똑같이 또 예제를 낼 테니까 풀어보면 될 것 같아. 15V. 아니다. 이번에는 한 두 문제 정도 같이 풀어보자. 15V가 되고 똑같이 5옴, 3옴이 됐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 걸리는 전압들과 각각을 지나는 전류, 전체 전류도 한번 구해보자 라고 했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에 걸리는 게 15로 똑같기 때문에 이걸 맞추고 시작하는 거야. 그렇지? 15로 맞추고 시작하고 15는 3옴이니까 여기가 5V, 아니 5A가 걸리겠지. 여기도 15, 5옴이니까 여기는 3A 걸리겠지. V는 IR. 익숙해져야 되는 이유를 이제 알았지? 엄청 많이 써요. 자, 이렇게 해서 5A와 3A가 걸리는데 3A, 5A. 그러면 전체 전류는 8A가 된다. 오케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병렬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뭐 한 8, 아니지, 3옴, 5옴이야. 그리고 이제 여기 전압은 모르겠어. 근데 전류만 알아. 전류가 8A래. 8A인데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 아까 전압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전압이 이렇게 나눠져서 들어갔잖아. 비례해서 나눠져서. 근데 이번에는 비례해서 나눠지는 게 아니라 반대로 비례하는 거야. 그러니까 3쪽이 3대 5로 나눠지긴 하는데 3쪽이 이쪽으로 가는 거야. 3에 해당하는 부분이. 그리고 5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8을 3대 5로 나누면 3A랑 5A가 되지. 근데 작은 쪽이 큰 쪽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5A, 5옴 쪽으로. 근데 직렬에서는 큰 쪽이 그대로 큰 쪽하고 작은 쪽이 작은 쪽으로 그대로 갔잖아. 근데 병렬에서는 다르게 똑같이 이게 3대 5로 나누긴 하지만 작은 쪽이 이렇게 간다. 큰 쪽이 5A 쪽으로 3옴 쪽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럼 여기 곱해봐봐. 한번 곱하면 여기가 똑같이 15V, 여기도 곱하면 똑같이 15V가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기가 똑같이 15V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익숙해져야겠죠. 1번. 자,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10V야. 여기가 2옴이고 여기가 5옴이야. 자, 그럼 여기에 I1과 I2를 구하고 전체 I도 구해보세요. 자, 시간 멈추고 한번 풀어봐. 자, 멈추고 풀었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설을 해볼게. 꼭 풀어봐야 돼. 그래서 10V가 있을 때 항상 먼저 걸리는 전압이 같다. 같다를 이용해. 전압 같다. 전압이 같다. 그래서 여기가 10V가 걸리고 여기도 10V가 걸리지. 그러면 여기가 전류가 여기는 V는 IR 여기서 쓰면은 V는 IR을 쓰면 V가 10, R이 2, 그러면 I는 5A. 여기도 똑같이 V는 IR을 쓰면은 5 곱하기 2가 10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2A가 흐르겠지. 그래서 I1은 5A, I2가 2A가 되고 전류는 여기서는 더하면 거라도 있지. 그래서 I는 둘 더해서 7A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 한번 익숙해지면. 천천히 한번 많이 연습을 해봐. 영상을 많이 돌려보면서 과학 연습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 오케이. 좀 빡세겠지만 시험 기간이니까 빠르게 한번 해보자. 같이 연습도 많이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단은 내가 영상에서 보여주는 예제 같은 거를 잘 풀어봤으면 좋겠어. 오케이.
자, 이렇게 되고 두 번째 문제. 자, 이번엔 여기 전압을 몰라. 근데 여기 전류가 15A래. 근데 여기가 3ohm과 5ohm이 걸려있어. 자, 그랬을 때 여기 각각을 나는 전류 1, 전류 2를 구하고 여기에 전체 전압을 구해보세요. 자, 풀어보세요. 멈추고. 자, 멈추고 풀었지. 자, 다시 한번 해설을 해보면 전류는 이렇게 나눠지긴 하는데 그때 우리 직렬에서 전압이 나눠졌던 거는 여기가 3ohm이고 5ohm이고 전압이 8V가 걸렸으면 그대로 이렇게 걸린단 말이야. 직렬에서는. 그래서 여기가 3V, 5V가 딱딱 걸리는데 병렬은 그의 반대라는 거지. 반대이기 때문에 15A를 똑같이 3대5로 나누는 건 똑같아. 3대5로 나누면 여기가 좀 분수가 나오긴 하네. 분수가 나오면 여기가 8분의 3이니까 8분의 뭐 45, 그럼 8분의 75라고 할 수 있겠지. 8분의 3이니까. 근데 이 작은 쪽이 저항의 큰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가 8분의 45가 되고 여기가 8분의 75가 되겠지. 이거 둘이 곱했을 때 똑같다는 걸 알게 될 거야. 75 곱하기 3이 225고 여기도 45 곱하기 5가 225가 되지. 그래서 똑같이 되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전류와 저항을 곱해주면 V가 되겠지. 그래서 V는 3 곱하기 8분의 75도 되고 5 곱하기 8분의 45도 상관없다. 어차피 전압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8분의 225가 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숫자가 좀 복잡하긴 하지만 푸는 방법은 똑같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이해가 안 되면 강의 한번 다시 좀 돌려보고 여러 번 돌려봤으면 좋겠어.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가지고 이 부분을 잘 끝내고 과제를 해오면 될 것 같아. 과제는 일단 우리가 그 올리드 돋보기 64페이지를 아직 안 봤거든. 이거는 같이 좀 나중에 한번 볼 거고 그래서 풀어야 되는 문제는 일단 빼는 문제들을 알려줄게. 빼는 문제들. 푸는 문제 알려주는 것보다 빼는 게 알려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빼는 거는 12, 13, 14 그리고 그리고 26, 27 이렇게 빼면 되고 나머지 다 풀어오면 될 것 같아. 69페이지까지. 그 64페이지도 빼는 거야. 그래서 페이지 65부터 페이지 69까지 중에 얘네들을 빼고 풀어오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하나 더 약간 좀 알려주면 직렬, 병렬 연결해서 우리가 이게 방금은 2개짜리를 봤지만 3개짜리도 똑같이 보면 돼. 3개짜리가 이렇게 있어. 3개짜리가 있고 이렇게 있어. 그러면 똑같지.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같지. 그리고 이게 R1, R2, R3 그리고 이걸 만약 하나의 저항을 바꾼다? 그럼 저항을 다 더해주면 되는 거지. 저항을 이렇게 다 더해주면 돼. 자, 이렇게 세준 거랑 똑같고 만약 여기가 30V야. 근데 여기가 뭘로 하면 좋을까? 30V면은 1, 2, 3, 1옴, 2옴, 3옴이지. 그러면은 1대 2대 3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30을 1대 2대 3으로 나누면 6분의 1과 6분의 2와 6분의 3이겠지. 그러면은 5, 10, 15이기 때문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5V, 여기 걸리는 전압은 10V, 여기 걸리는 전압은 15V. 다 더하면 30이 되지. 그리고 각각으로 비례해서 나눠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3개가 나눠졌어 만약에. 병렬에서 이제 3개가 나눠진 거야. 이렇게. 좀 더 자세히 그려주면 이렇게 돼 있을 때 만약에 여기가 R1
R2, R3면 이게 하나의 저항으로 만약에 보고 싶다. 그럼 아까 우리는 분수, 역수를 취해가지고 더한 다음에 뒤집었지. 똑같아. R1 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더하기 R3분의 1 더한 다음에 이걸 이렇게 뒤집어주면 되는 거지. 그게 R이랑 똑같다.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여기에 10V가 걸려. 그리고 여기가 1, 2, 5, ohm이야. 저항이. 자, 그랬을 때 여기다 각각이 다 또 10V가 걸리겠지. 똑같이 풀면 돼. 그러면은 여기가 10V가 걸리는데 1ohm이니까 여기는 10A. 여기 10V가 걸리는데 2ohm이니까 여기는 5A. 여기 10V가 걸리는데 5ohm이니까 2A가 되고, 자, 그럼 10 더하기 5 더하기 2는 17이지. 그래서 여기가 17A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3개든 2개든 아마 똑같이 풀면 돼. 항상 같은 게 뭔지. 그래서 직렬을 생각하면 직렬에선 같은 게 뭐라고? 직렬에서는 전류가 같고 same, 전압은 플러스 더해주면 된다. 병렬, 전압이 same, 전류를 더해주면 된다. 근데 전압이 나눠지는 건 이거는 저항에 비례해서 그대로 각각 이렇게 가주면 되고, 전류는 반대로 비례해서. 아까 봤지? 전류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만약에 3ohm이 걸려있어. 이렇게 걸려있을 때 만약에 8A가 가고 있다. 전류가 가고 있다 그러면 갈라지는데 어떻게 갈라지냐? 작은 쪽으로 크게, 큰 쪽으로 작게. 그러면은 8을 3대 5로 나누면은 3ohm이랑 3A랑 5A지. 그래서 5A가 저항이 작은 쪽으로 가고 3A가 저항이 큰 쪽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한번 좀 복잡할 거야. 그래서 한번 여기 개념 다지기 63페이지도 한번 풀어보고, 페이지 63페이지와 페이지 65부터 69까지 중에 빼는 문제 빼고 풀어오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긴 수업 듣느라 진짜 고생 많았고, 뭐 좀 중요한 내용이라서 아마 또 가서 내가 또 설명을 해줘야 되긴 할 거야. 근데 좀 집중을 해서 많이 좀 이렇게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어. 1시간이라서 아마 좀 이렇게 집중해서 들으면 2시간 정도 걸릴 수도 있어. 2시간, 뭐 2시간 반. 근데 그만큼 중요하고 이렇게 강의 들으면서 책에다가 필기할 거 필기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르는 거 있으면 수업 시간 때 질문하면 되고, 문제는 최대한 한번 풀어보자. 오케이. 고생했습니다.